안녕하세요. 맥키네지 투자클럽입니다. HLB가 오늘 코스닥이 5% 급반등이 나오면서 5% 반등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어떤 수급적인 어떤 부분들이 가장 뭐 중요했습니다. 이제 뭐 다른 어떤 매크로 지표 관련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제 하락하면서 이 레버리지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신용 물량 같은 경우에도 19조대로 지금 많이 급락을 하고 있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월 초순 대비해서는 지금 이제 많은 폭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이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도 급격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 거래뿐만 아니라 뭐 신용 거래, 이런 어떤 이제 레버리지 관련되는 부분들에서 개인들이 이제 급락을 6월 달에 하면서 최근에 이제 물량을 이제 토해낸 어떤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이 환율 관련되는 부분들이 원화의 어떤 약세 흐름들이 계속되면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세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무려 4천억 가까이 지금 매수를 했고요. 선물 쪽에서도 2천억대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이 이제 대거 매도를 했습니다. 오늘 사상 뭐 최대의 반대 매매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어떤 기사들이 어제 오장에 많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이제 시장이 오르면서 선제적으로 했던 일단 물량들이 이제 개인들 쪽에서는 엄청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을 기관들 쪽에서는 이제 정권사가 많이 받아냈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에서 대거 이 물량들을 받으면서 일단은 올려주는 어떤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지금 이제 1300원대에서 살짝 지금 내려와서 1298원 정도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증시가 반등을 해도 사실 좀 안 올라갔던 어떤 흐름이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왔거든요. 코스닥 이제 흐름을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월봉상에서 이제 코스닥에서 중요한 어떤 흐름들이 코로나 때 이제 419 정도에서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1062 정도까지 이제 코스닥 흐름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있던 코스닥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지표상으로 중요 라인이 이제 800 한 50, 60선 이런 흐름들이 올 초에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다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붕괴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상승세가 견조해지려면 요 라인이 이제 좀 중요한 거고, 그 다음 라인이 이제 피보나치 라인으로 740 라인인데 어제 이제 이 부분들이 내려왔다가 오늘 이제 밑꼬리가 나오면서 750선까지 올랐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추세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이 850선 위에서 이제 어떻게 보여주느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좀 이 자리에서 반등 여부가 이 850선 여부까지 어떤 이제 흐름들이 일단은 이제 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는 어떤 구간대인데요. 그 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따라서 다시 뭐 내려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따질 수 있는 라인인데, 일단은 지금은 이제 코스닥 전체 시장으로는 일단 지지선 라인에 좀 들어가 있는 어떤 시장이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다음 주 어떤 시장들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뭐 HLB의 특별한 어떤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시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기사를 먼저 설명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식시장을 전체적으로 크게 볼 때 가장 큰 어떤 이 구조적인 어떤 식자체가 일드갭 이론을 이제 쓰면, 워렌 버핏이 많이 쓰는 일드갭 이론을 쓰면요, 이 PR의 역수에다가 이제 채권 수익률을 이제 금리로 보면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스프레드가 벌어지냐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매길 수가 있거든요. 최근에도 알다시피 이제 금리 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주식의 이제 근원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부분들을 약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이 PER의 역수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제 주가하고 이제 EPS 관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이제 최근에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앞부분, 이게 이제 주식에 투자할 때 수익률이라는 개념으로 본다면 뒤에 빼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 수익률이 이제 높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낮다든지 아니면 EPS가 엄청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주가의 어떤 이제 매력도가 있어서 이제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이 되는데, 금리단이 이제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면 근데 주가는 이제 떨어졌죠. 근데 이제 EPS 관련되는 부분들이 향후에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 둔화, 뭐 물가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EPS가 앞으로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식 시장은 선제 지표니까요.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고 하면 6개월 뒤에 뭔가가 경기가 안 좋아질 거야. 그까지 이제 금리단의 어떤 상승과 여부에 더불어서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 특히나 성장주가 중심이어 있던 제약 바이오에도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동성에도 영향을 줬고, 단기 수급에도 이제 외국인들 매도, 개인들의 특히 여기다가 이제 부채 레버리지로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 사상 뭐 유례가 없는 이제 신용잔고라든지 뭐 예수금이라든지 뭐 CFD 관련된 어떤 자금이라든지 스탁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하게 되면 담보 부유를 이제 못 맞추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어떤 흐름에서 이제 물량 교환들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6월 달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들이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급격한 어떤 변동성은 어느 정도 좀 잦아지는 그 매도의 어떤 이제 공백이 이제 주는 사이에 주가가 이제 일단 반등할 수 있는 틈을 좀 찾았는데요. 오늘 이제 그런 흐름들이 전 종목으로 이제 대부분 좀 나왔다라고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HLB 쪽에서도 그런 흐름에서 한 5%대 반등 흐름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SNS 같은 데 보면 리보세라님의 뭐 브로큰 다운 이런 뭐 기사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면 이 ORR에 관련해서 이제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ORR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객관적 반응률인데, 특히나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과거에는 이제 OS였어요. 오버all 서바이벌 관련되는 이 부분 전체 생존율이 어떻게 되느냐, 암이 이제 거의 이제 완치라는 것보다는 생존율을 어느 정도로 이제 완화시켜주고 기간을 연장해 주느냐가 이제 보통 데이터에서 중요한 어떤 부분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런 OS에서 이제 뭐 PFS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는 편인데, 리보세라님의 이제 이번 아스코에서 발표되었던 선양 남성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 암종 자체가 희귀의약품, 희귀 이제 암이기도 하고요. 표준 치료제가 없고,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표준 치료제가 없다는 말은 지금 이제 FDA에서 승인받은 어떤 그 약물이 없다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교 대상의 어떤 데이터들을 어째 보면 이제 내지도 않아도 어떤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임상의 프로토콜에서 가장 중요하게 1차 변수로 잡았던 게 이 레시드 버전 1.1 기준의 ORR이거든요. 그만큼 이 예후도 안 좋고 약물이 없기 때문에 일단 반응을 해주느냐. 반응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완전 간해가 이제 CR이고요. 그 다음 30% 암종이 이제 주는 게 이제 PR인데, 요게 이제 기존에 이제 그 WHO 기준보다 좀 이제 강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이제 비율이 이제 좀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CR하고 이제 PR 관련되는 부분들을 따져서 보면 이제 15.1 정도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80명 정도의 환자에서 15%니까 한 11명 정도 환자가 이 중국 쪽에서 했을 때는 이제 CR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PR이라고 하는 어떤 30% 이상 정도의 암종 크기가 이제 주는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절대 좀 작지가 않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FDA 승인 과정을 보면 2018년도에 이제 자궁경부암 2차 치료제로 이제 키트루다가 이제 승인을 받았을 때 그때도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ORR이 12.2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15.1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선양 남성의 입장에서는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아주 좋았다라고 하는 어떤 평가가 나쁘지 않은 어떤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프로토콜에도 참조할 수 있는 이제 초이 기준까지 들어갔는데, 이 부분들은 크기뿐만 아니라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따졌을 때는
이 ORR이 51.7까지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이제 임상 어떤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작용 같은 부분들도 특별히 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데이터를 가지고 FDA와 이제 긴급 사용 승인 관련되는 부분에서 그 이제 가속 승인으로 NDA 신청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지, 이 부분과 이제 HLB는 사실은 이제 여기와 이제 간세포암 같은 경우가 사실 좀 더 시장 규모도 크고요. 이제 항서제약과 지금 이제 메인으로 좀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좀 시각은 어떤 이제 간세포암 쪽에 훨씬 더 좀 비중이 많이 실리는 어떤 분위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2차 이제 풀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가장 좀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어떤 부분인데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NDA 어떤 신청이 연내에 어떤 식으로 나올지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일단은 그동안에 좀 막혀 있었던 부분의 어떤 반등이 일단은 나왔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도 3만원대 라운드 넘버 가격의 어떤 지지 여부를 봐야 되는 어떤 지점까지 내려왔는데요. 오늘은 일단은 이제 양봉이 나와서 드디어 이제 5일선 정도의 어떤 반등 흐름이 나왔고요. 아직 이제 추세에 관련되는 어떤 단기 지표인 이 파라볼릭자는 아직 돌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크게 늘진 않았죠. 이 공매도 환율 매매 비율 한 4%고요. 시간에는 한 50원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이 이제 흐름들 5일선을 이제 잡고 돌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6월달이니까 사실 6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에 이제 에스모 학회 관련된 어떤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6월달, 7월달, 8월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면서 다시 또 반등 어떤 기대감에 나올지가 이제 향후 HLB 주가에서 가장 뭐 중요한 어떤 부분일 거고요. 그래서 뭐 HLB 생명과학도 한 5.99, 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한 8.16 정도 올랐고요. 테라피틱스가 이제 이번 주에 IR이 있었습니다만 나름 이제 주중에서는 가장 뭐 선방을 하는 어떤 흐름이었죠. 그리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한 5.83 정도, 그 시장 대비의 흐름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보였던 흐름인데요. 다음 주에도 이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분위기로 계속 이제 5일선 타는 흐름이 나오는지를 참조하시면서 다음 주 흐름들도 지속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이제 어떻게 조금 이제 나오면서 이제 윗방향이 있는 파라볼릭자와 이 21선을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하는지가 이제 다음 주에 가장 관전 포인트라고 보이니까요. 이 부분 참조하시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시기 바라겠습니다.